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크로스 엔트로피 관련돼 가지고 두 개의 분포를 비교해서 로스를 계산하는 일이 훨씬 많을 테니까 그거를 이제 감안해서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의미로 했고요. 오늘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오늘 보려고 하는 게 이제 이미지 생성 모델입니다. 네, 바로 넘어갈게요. 그냥 어디쯤에서 강의를 잘라야 될지 모르겠어서 계속 붙이다가 중간에 한번 자르고 다시 다음 파일로 넘겨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겐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제 생성형 모델에서 되게 핫 이슈가 됐었던 모델이에요. 언제였지? 2018년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2018년 정도에 엄청 유행이 돼가지고 이거 보니까 막 중고등학생들도 이거 엄청 막 들여다보고 막 커뮤니티에서 엄청 돌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미지 생성에 아마 거의 태초는 원래 있긴 한데 그건 별로 유행하지 않았고 예, 이게 거의 이제 대유행을 타게 만든 아예 태초 모델입니다. 그래서 걔는 이제 여러분들이 CNN을 한번 공부를 했으니까 그거를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간단해요. 예,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자 밑에 모델을 먼저 볼게요. 밑에 모델을. 밑에 모델은 뭐냐면은 우리 많이 보던 거죠. 자 이미지를 하나 넣을 거예요. 예, 이미지를 하나 넣을 건데 여기 숫자는 안 써 있는데 만약에 뭐 256 곱하기 256짜리 이미지를 원 레이어짜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레이어가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흑백일 거예요. 흑백 이미지를 하나 넣어서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통과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시킨 다음에 마지막 y가 뭐였냐? 그냥 0 또는 1이라는 시그모이드 함수로 아웃풋을 낸 거예요. 얘가 답니다.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얘한테는 진짜 이미지 100장하고 가짜 이미지 100장을 넣어줄 거예요. 물론 그보다 훨씬 많이 넣어줘야겠죠. 진짜 이미지 뭐 10,000장하고 가짜 이미지 10,000장을 넣어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라벨링이 돼 있으니까 진짜 이미지일 땐 1, 가짜 이미지일 땐 0을 맞추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그냥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그때 벽돌이냐 대리석이냐 학습하듯이 그냥 그거 학습하는 모델이에요. 얘 하나 만들어서 학습을 해요. 자, 그럼 진짜 이미지는 우리가 시장에서 구하기가 너무 쉽죠. 시장에 돌아다니는 이미지 싹 다 긁어다가 넣어주면 돼요. 가짜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모델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위에 모델은 뭐냐면은 Z라고 하는 이제 이게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Z라고 하는 100개의 숫자예요. 예. 플롯형으로 100개의 숫자를 그냥 딱 만드는 겁니다. 100개의 숫자를 랜덤하게 Z값을 딱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얘를 집어넣어서 뭘 할 거냐면은 우리 유넷 해석할 듯이 얘를 이미지를 향해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256 by 256짜리 이미지를 만들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얘는 뭐겠어요? 얘는 가짜 이미지입니다. 어떻게 해도 얘는 가짜 이미지예요. 자, 그런 다음에 학습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가짜 이미지를 먼저 만들어요. 우선은 두 레이어는 랜덤하게 만들어졌을 거죠. 만들어진 상태에서 위에 레이어로 가짜 이미지 10,000장을 찍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진짜 이미지 10,000장을 갖고 와요. 그런 다음에 이 20,000장을 가지고 밑에 알고리즘 학습을 시켜요. 그럼 얘가 얼마나 잘 맞출까요? 벽돌 대리석도 맞추는데 엄청 잘 맞추겠죠? 엄청 잘 맞춥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하냐면은 다시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서 이 랜덤 Z를 가지고 이미지를 만드는데 이미지를 만드는 게 꼴이 아니에요. 이미지를 만들어서 다시 밑에 판별식으로 보내서 얘가 1이 되게끔. 그래서 학습을 어떻게 하냐면은 밑에 모델을 학습을 끝낸 다음에 밑에 모델을 락을 걸어버립니다. 얘는 멈춰요. 얘는 가짜 진짜를 판별하는 모델은 더 이상 학습하지 않아요. 백프로포게이션에서 말 그대로 그냥 드랍아웃 100%가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가중치 학습을 아예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위에 거에서는 쭉 보내는데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백프로포게이션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이미지를 생성하는 컨볼루셔널을 반대로 돌려놓은 이 모델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미지를 판별식이 1이 나오게끔 생성을 하는 그런 학습이 백프로포게이션 학습이 일어나요. 그거를 몇 번을 반복하냐? 수십 수백 번을 반복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어떤 Z값을 주더라도 앞에서 우리가 참여했던 만 개의 이미지와 되게 유사한 그러니까 사람이 판별하기에 되게 가짜 이미지인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진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요 과정을 겐이라고 모델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뭐 여기 논문에 나와 있는 것들 보면 요 초록색 같은 경우에가 이제 그 실제 발생시키는 제너레이트 해가지고 이미지를 만든 분포들이고 요 점 같은 게 이제 실제 이미지 분포라고 하면은 학습 과정에서 이 발생시키는 분포가 점점 이제 실제 이미지 분포에 가깝게 다다라가는 요렇게 이제 학습이 진행된다는 거고 요게 이제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도 보고서는 이거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나? 그냥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네. 간단한 공식이니까, 간단한 공식 보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했던 거랑 되게 다르고 지금은 이 알고리즘이 사라졌어요. 지금은 이 알고리즘이 죽어버렸습니다. 죽어버렸는데 죽어버린 가장 큰 이유가 여기 보면은 민 G하고 맥스 D라고 돼 있어요. 이게 말 그대로 둘이 경합을 하는 거예요. 학습이 경합을 하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한 번은 이 판별이 백프로포게이션 안 했다가 다시 그 다음엔 판별만 백프로포게이션을 했다가 또 판별이 백프로포게이션 안 했다가 하면서 둘이 서로 속고 속이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이 엄청 오래 걸려요. 이게 단점입니다. 이게 단점이라서 이 모델이 죽었는데 그 모델을 그냥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은 G에 대해서 미니마이즈하고 맥스 저기 D에 대해서 맥시마이징 하는 거다. 그래서 그러면은 G가 뭐냐라고 D가 뭐냐? D를 먼저 보면은 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지를 집어넣었을 때, 그 다음에 생성 이미지를 집어넣었을 때, 요식 자체가 이제 무조건 최대로 가게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앞에서 봤지만 로그 dx가 이제 높아지려면은 dx가 어떻게 해야 돼요? dx가 맥시마이즈 되게 되려면 이제 0에 가까운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d의 g죠. g가 이제 하려면은 요거는 반대로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예,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로그가 들어가면은 1 마이너스가 되니까 예, 요 값 자체가 커지려면은 이제 0에 가까운 수, 요 두 수가 0에 가까운 수가 나오려면 얘는 1에 가까운 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판별식은 이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 앞에 했던 얘기예요. 가짜 이미지 들어오면은 이제 가짜라고 판별하고 0이라고 판별하고 그 다음에 진짜 이미지 들어오면 1이라고 판별하게끔 이 D는 학습을 해라. 이 소리일 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얘는 DX를 넣었는데 얘는 GZ를 넣었어요. 예, 이게 뭐냐면 G가 우리가 이제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고 한 거고 얘를 제너레이트한 이미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랑 X랑이 동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급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 그냥 밑에 보면은 뭐 KL 다이버전스 두 개를 나눠가지고 이제 JSD로 썼다. 그래서 로스 펑션 자체는 이제 JSD를 사용했다라는 것만 이런 거 본 것 같은데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네 요게 지금 GitHub 파일을 한번 보시면 이게 텐서플로우에서 제공한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를 그냥 실행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훨씬 빠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연결은 GPU를 연결해야 되니까 안 바꿔주네요. 바꿔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쓰는 거는 우리 저번에 학습할 때 썼던 엠리스트라고 해서 이제 필기체 데이터를 이용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모델들 그냥 읽어내실 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너레이터 모델을 쓸 건데 인풋 값은 100개의 플롯 숫자를 그냥 집어넣는 겁니다. 플롯 숫자를 임의로 집어넣게 되고요. 그걸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덴스 레이어로 이어가지고 이제 컨볼루션을 트랜스포즈 통해 가지고 확장시켜서 마지막에 28 바이 28의 1짜리 원 채널짜리 이미지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렇게 만든 모델을 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만들어 보시면 이렇게 생성해 보시면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최초의 제너레이터가 만든 이미지는 아무 상관없는 그냥 랜덤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입력값인 레이턴트 베리어블도 우리가 그냥 아무 값이나 넣었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 학습되는 이제 가중치도 그냥 아무 값이나 넣었어요. 그럼 당연히 떨어지는 값은 아무 값이나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이 Z 값에 되게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여기 보시면은 인풋 값이 어떻게 되냐면 28 바이 28의 1짜리 원 채널에 28 바이 28 이미지를 넣으면은 컨볼루셔널을 통해서 쭉쭉쭉쭉 내려와서 최종 덴스 레이어를 통해 가지고 떨어지는 건 당연히 이제 옵션이 없으니까 시그모이드겠죠. 0 또는 1이라는 아웃풋이 나오는 이 판별 알고리즘을 이제 생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결을 해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바이너스 3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해서 훈련을 30번만 할게요. 가지고 네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는 이미지 자체가 이제 한 번 진행될 때마다 어떤 일이 냐면 판별하고 생성이 서로 경합되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네, A100이니까 엄청 빠르네요. 네. 한 번씩 경합하면서 학습을 하면서 우리 엠리스트 데이터가 뭔지는 알잖아요. 엠리스트 데이터는 이제 필기체 데이터니까 이 필기체 데이터에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제너레이터 자체가 이제 판별식까지 같이 백프로포게이션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얻어야 되는 힌트는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 이게 조립식이다 보니까 저번에 우리가 뭐 저기 세그멘테이션을 하거나 디텍션을 하거나 아니면은 컨볼루셔널도 실제 이미지가 아니라 다른 데이터에도 적용하듯이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할 때 학습을 멈췄다가 이제 프리징 하고서는 학습하거나 하는 방식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가령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어떤 공간 분석 모델을 만들었어요. 근데 공간에 대한 분석이 있고, 그다음에 그 공간의 분석 결과를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해야 돼. 근데 이게 업체마다 다 다른 판단을 해야 돼. 아니면 업종이라든가 아니면 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회사의 제품마다 다 다른 판단을 해야 될 때, 이 공간에 대한 분석을 한 가중치들을 프리징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럼 공간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매번 똑같이 해석을 하고 쉽게 말하면 여기 사람 되게 많은데요. 여기 완전 유동인구 많고 여기 막 전통시장이야. 이런 결론은 다 똑같이 내리되 그걸 바탕으로 여기서 내가 지금 안마의자를 팔 거냐 아니면 여기서 내가 핫도그를 팔 거냐에 대한 윗부분에 대한 판단은 이제 프리징을 풀어가지고 학습에 참여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럴 네트워크는 어디까지 학습시키고 어디를 프리징 시키고 어디는 드랍아웃을 걸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자유도 때문에 이 뉴럴 네트워크 자체가 굉장히 좋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뭘 이해하시면 좋냐면은 Z를 이해하셔야 돼요. Z값. Z값이 지금 위에서는 이제 랜덤하게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이 노이즈 값을 이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랜덤하게 생성하니까 여기 보시면은 코드상에서 요 코드 밑에 있는 걸 그냥 복사해서 일로 가져온 거예요. 일로 가져와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노이즈를 1에서 100 사이의 숫자를 아니 1에서 100까지 이제 숫자를 랜덤하게 만들고요. 그럼 100개의 이제 랜덤 값씩 들어가 있는 거고 그거를 얼마로 주느냐에 따라서 이 생성 모델은 보시면 네,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Z 값이 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지를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우리가 저번에 이미지 학습할 때는 벽돌이냐 대리석이냐 이미지 데이터를 넣어서 이제 25개짜리 이제 뭐 레이턴트 베리어블 아니면 뭐 피처 벡터라고 표현하는 그 중간 정도 영역에 알 수 없는 우리가 이제 플롯 데이터들 25개를 묶었을 때 결과적으로 얘가 판단을 하듯이 얘는 반대로 이 100개의 랜덤한 숫자가 어떤 이미지를 생성할지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얘가 이 숫자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뀔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클러스터링을 한번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랜덤 값을 다 동일하게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랜덤 값을 0을 넣었을 때랑 0.13을 넣었을 때랑 0.3까지 보내볼까요? 네, 이렇게 지금 값을 내가 Z 값을 이거는 100개를 다 똑같은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100개를 어떤 값을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지금 생성되는 이미지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이해돼요? 네. 지금 겐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Z 값이에요. Z 값이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제너레이트 된 최종 이미지가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컨볼루션을 해서 우리가 쭉 벡터 피처 벡터라는 걸로 쭉 내렸을 때 얘가 이 이미지를 판단하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했듯이 반대로 이 Z라고 하는 랜덤한 값이 어떤 이미지를 만들 건지에 대한 시작 씨앗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반대로 갔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네.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다음 거 킬게요. 네, 그래서 이제 괜히 원래 이제 처음에 제안됐을 때는 그 컨볼루셔널을 쓴 게 아니라 이제 덴스 레이어로 이제 확장을 시켜서 연결을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디시겐이라고 해서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로 이제 재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덴스 레이어보다 컨볼루셔널이 훨씬 더 이제 가중치가 적기 때문에 더 고해상도 이미지를 이제 학습할 수 있고 제너레이트 할 수 있게끔 됐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조건을 넣거나 아키텍처를 바꾸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상도를 높이거나 하는 식으로 이 겐이 엄청나게 막 빠르게 발전을 해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잠깐 보고 이제 없어졌으니까 네 없어졌지만 네 간단하게 보면은 요 같은 경우에 이제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긴 한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에 3채널로 바뀌어 있잖아요. 이제 색깔이 있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 크기도 이제 훨씬 더 커졌습니다. 네, 크기도 훨씬 더 커져가지고 실제 근데 레이턴트 베리어블 자체 Z 값은 이제 똑같이 100개짜리 숫자를 쓰는데 이미지 생성 자체는 훨씬 더 커지게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요거는 이제 뭐, 이 겐 같은 경우에도 실은 우리 저 앞에 뉴럴 네트워크에서 생겼던 베니싱 문제가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해서 너무 분포 자체가 제너레이터랑 이제 그 실제 이미지하고 분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학습하는데 학습도 원래 두 번 주고 받는데 이 학습 자체가 엄청나게 오래 걸린대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WGEN이라고 해서 훨씬 더 빠르게 학습을 해가지고 현실의 이미지들에 가까운 분포를 빨리 찾아내게끔 하는 알고리즘이 제안이 됐고 두 가지로 인해서 굉장히 고해상도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이 Z 값에 되게 집중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Z라고 안 하던데 요새는. 네. 저는 Z로 배워서 이 Z 값에 되게 많이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Z 값을 내가 변경을 하면 이제 생성되는 이미지가 달라지잖아요. 그 달라지는 것을 이제 조건을 넣어가지고 이제 달라지게 생성하는 애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 자체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되게 다양한 제안들을 하게 됐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제안한 거는 이제 스타일겐이라고 하는데 스타일겐 컨디션 요게 컨디션이고 요게 이제 스타일겐인데 스타일겐 같은 경우에는 이 Z 분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이제 유니파이하게 이제 Z를 0에서 1 사이에 이제 균질하게 이렇게 줬었는데 랜덤 값을 요게 이제 좀 문제가 발생한 게 요 Z값 같은 경우에 각각의 Z가 의미하는 바가 되게 달라요. 우리가 이제 벽돌하고 대리석에서 봤듯이 25개의 값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걸 다 다르게 담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실제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제 머리가 긴 남자라든가 요즘 많죠. 요즘 많은데 머리가 긴 남자라든가 이제 코수염을 기른 여자라든가 이런 정보들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데 이게 이제 유니파이하게 이제 학습을 하다 보면은 Z값이 그런 분포까지 다 내포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제거한 새로운 W라는 걸 만들어내 가지고 이 W로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가 생성되게끔 스타일을 통제하자. 뭐 이런 이론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생성할 때 그냥 학습하고 요거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실제 Y 값을 한 번 더 넣어주는 거예요. 한 번 더 넣어줘가지고 이제 0인 애들의 Z들하고 이제 0을 만들어라. 같은 Z더라도. 그 다음에 1을 만들어라. 2를 만들어라라는 거를 정보를 한 번 더 주는 겁니다. 그럼 얘가 어떤 일을 해내냐면은 내가 0을 그려라고 했는데 Z값을 내가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 필기체 0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보를 인풋 데이터나 이제 제너레이터 데이터 자체를 인포메이션을 하나 더 줘가지고 이제 다르게 만드는 학습하는 과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무슨 짓을 하냐면은 Z를 넣지 않고 다른 걸 넣어보는 거예요. 네, Z를 넣지 않고 Z는 지금 랜덤한 거였잖아요. Z를 넣지 않고 이렇게 스케치를 넣는 스케치를 넣은 다음에 그 스케치가 이미지를 생성하게끔 하는 모델을 만듭니다. 그래서 학습을 해보니까 내가 조건을 넣어서 Z 값을 넣듯이 스케치를 넣어서 이제 Z 값을 넣으면은 결국엔 생성한 이미지가 스케치와 가장 유사한 현실 이미지가 나오게끔 하는 방식의 학습을 제안을 해서 막 인터넷에 엄청 돌았어요. 이렇게 그림 대충 그리면 비슷한 캐릭터 만들어주고 이미지 만들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이제 간단한 이제 스케치에 가까운 이 조합만 그려주면 이제 오른쪽처럼 이제 실제 건물을 예, 건축 그 설계를 이렇게 그려주는 이런 모델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왼쪽에 우리가 이제 그 네이버 지도처럼 지도에 있는 인포메이션을 넣으면 반대로 이제 항공 영상 같은 걸 생성하는 모델들을 제안을 해요. 따라오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시 돌아가서 제너레이터를 얻었어요. 제너레이터를 어떻게 얻었냐면은 판별 알고리즘하고 이제 생성 알고리즘을 경합을 시키니까 기가 막히게 실제 이미지에 가까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제너레이터를 얻었어요. 근데 그 앞에 Z라고 하는 이제 레이터트 베리어블을 얻었는데 걔를 조작해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컨디션을 하나 더 붙였더니 내가 원하는데 조금 자유도가 있는 다양한 이미지들을 생성할 수 있게 됐고 그 컨디션 자체를 이렇게 스케치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패턴, 인풋 이미지 같은 거를로 바꿔 넣었더니 이게 실제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유넷 했을 때랑 다르게 유넷은 어땠어요? 항공 영상을 줬을 때 그 항공 영상을 건물이 어디인지를 찾아내는 유넷 알고리즘을 제안을 했었잖아요. 근데 얘는 반대로 이거를 이 여기 지금 지적도 같은 이미지를 넣어줘가지고 지적도 같은 이미지를 통제를 해가지고 항공 영상을 계속 학습시키니까 어떤 일이 나냐면은 지적도를 넣어주면 항공 영상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제너레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겐 픽스 투 픽스라고 실은 지금 이것도 이제 텐서플로우에서 코드를 제공하는데 그거를 제가 이미지만 바꿨어요. 네, 이미지만 네이버에서 항공 영상하고 그다음에 지적도를 열심히 다운받아가지고 제가 이미지를 교체를 좀 해놨습니다. 네, 이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미지 두 개고요. 요 그래서 오른쪽이죠. 왼쪽이죠. 네, 왼쪽에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 이제 항공 영상을 네이버에서 이제 스크린샷을 뜬 거고 같은 위치에 이제 지적 편집도를 스크린샷으로 뜬 겁니다. 이런 이미지를 제가 쭉 넣어놨고 이 이미지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로드를 해서 이 픽스 투 픽스 알고리즘에 적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픽스 투 픽스 같은 경우 이제 제안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항공 영상이라든가 이런 영상에서 아무래도 이제 스케치 기반이잖아요. 연속 지적도를 이제 스케치라고 생각을 하면은 실은 학습 데이터셋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90도씩 꺾어도 실은 같은 데이터가 됩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증폭을 시킨다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거 보실 수 있으면 돼요. 다운 샘플링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줄여 나가고 그다음에 다시 키워 나가는 것을 보시고 학습을 시켜 보시면 네, 이게 판별식입니다. 이 판별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풋에서는 256, 256의 3채널짜리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끝나는 건 어디 있죠? 네, 보시면은 이제 지금 학습을 진행을 시키면 그 왼쪽이 인풋 이미지예요. 인풋 이미지로 연속 지적도를 넣어준 거고 가운데가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가 이제 항공 영상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지금은 이제 학습이 안 된 거죠. 제너레이터가 그냥 인풋 데이터 받아가지고 프리딕트 이미지를 만든 거예요. 길은 되게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인풋 데이터 자체에서 이미 이제 포지션에 따른 흰색이라든가 노란색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이제 나오는 거고
요걸 학습하는 데는 오래 걸리니까 중간에 멈추시고 제가 여기 용량이 컸던 게 이제 학습된 가중치를 올려놨어요. 같이 올려놨으니까 그걸로 결과를 한번 열어보시면 실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지금 5개 정도 생성해 보면 이제 학습을 미리 시켜놨던 거고 미리 시켜놨던 걸로 보면 인풋이 들어가면 그라운드 트루스가 이렇게 되는데 프리딕트 이미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네, 인풋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라운드 트루스가 어떻게 나오고 프리딕트 이미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네, 이런 식으로 약간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혼재돼서 나오고 네, 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나오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물론 학습을 더 많이 시키고 더 많은 정보를 넣게 되면은 더 많은 데이터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이제 유넷에서는 항공 영상 가지고 연속 지적도의 어떤 특정 포지션들을 찾아냈다고 하면 지금 반대로 내가 스케치만 해주면 다시 진짜 이제 항공 영상처럼 보일 수 있는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모델로 제안했던 게 이 겐의 픽스2픽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 생각하시면 이제 겐이라는 알고리즘은 어쨌든 둘이 경합을 해서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는 제너레이터를 얻는 게 목적이고 이 제너레이터의 인풋 값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타일도 부여할 수 있고 컨디션도 넣을 수 있고 그 컨디션이 이미지일 수도 있고 스케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떠한 시도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면 우리가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